두 번째로 2021년 경영사업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021년도 사업 계획 대비 어떤 결과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 계획의 과제와 목표는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의 협동조합의 흑자 경영 체제에서 본인의 생고객관 시스템을 개선하고 본인의 M+를 체인 확대하고 그리고 본인의 전 가맹점의 매출을 일정 부분 활성화시켜보자 라는 어떤 네 가지 어떤 과제에서 출발해서 매출 50억, 경상이익 1.5억 달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과제별로 일단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현 구조에서 기본 어떤 흑자 예산을 먼저 수립하자, 그 위에 사업을 런치자,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구조에서 흑자 예산을 수립하고 이 사업에서 어떤 정기 진단과 점검을 통해서 2021년도 한 해 어떤 최소한 적자 나는 어떤 그런 적자 경영은 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위에 본인의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본인의 생고객관 전 매장 중에서 이제 어떤 희망하는 점포 중에서 유프 시스템을 전하는 문제, 세 번째 물류 시스템을 직배송 체계에서 CJ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네 번째 본인의만의 어떤 원팩 생산 가공장을 구축하고 운영하자라는 방향에서 잡았고요. 그리고 M 플러스 4개점, 큐브 체인 22개점 개설을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연계되어서 어떤 나름대로 이제 작년 한 해 나름대로 이제 백신이 풀리고 나름대로 한 7월부터 이제 경기가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때 맞춰서 홍보 마케팅을 집중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흑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계획적으로는 매출액을 35억 정도 잡았습니다. 이 매출은 2020년이 한 36억 정도 됐었는데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21년 매출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측을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 기준으로 한 35억 정도 매출을 잡았고요. 물론 이제 원가는 2020년 대비 어떤 매입 기준으로 잡았고 그랬을 때 상품 매출 이익을 14.8% 약 한 15% 수준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매출에서 흑자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인력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 물류 전환으로 인해서 연 한 4,800만 원 정도를 절감하자라는 방향에서 기본 예산안을 짰습니다. 이 기본 예산안 위에 사업을 얹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쭉 결과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먼저 참고해야 될 자료는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원년에 2020년 저희 사업 실적은 전체 매출액이 36억 6,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매출 이익률이 한 17%가 됐고 영업이익은 1,7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업이익 1,700만 원은 이제 법인 결산상 이제 영업이익이고요. 실질적으로 2020년도는 적자가 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년도, 20년도에 진행했던 정부 지원 사업을 비용으로 털지 않고 그거를 감가상각으로 정리함으로 인해서 그 감가상각을 이제 자산으로 줬고 매월 이렇게 매년 분할 상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표상으로는 흑자지만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사실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안은 2020년도 매출을 감안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기준으로 매출과 원가, 이익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산출한 겁니다. 요 전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으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전반적으로 본부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6억
한 6억 6천 정도가 떨어졌고요. 이익률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실적으로 11.1% 정도, 약 마이너스 3.7% 정도의 감소가 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판관비 부분은 2020년 6억 3천 규모에서 5억 7백까지 줄여보자 라고 했지만 실적으로 5억 9,700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한 9천만 원 정도가 증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억 8,300만 원 정도 적자가 낸 상황입니다. 이 적자는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흑자 경영 대비 적자가 되었는데 그 원인 분석을 일단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첫 번째 원인으로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인한 본부 매출 및 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부는 신규 개설을 하지 않는 이상 본부의 모든 매출은 가맹점의 매출에 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가맹점이 잘 되면 본부가 잘 되고, 가맹점이 전체적으로 안 되면 본부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제 감소되었는지를 잠깐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커서를 이렇게 움직일 건데 커서 따라서 한번 보세요. 지금 A, B, C, D, J까지 이 매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적으로 영업을 100% 한 매장들입니다. 그 매장들만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매출 감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 이 10개 매장이 2019년도에 전체 이 점포의 매출은 연 70억 정도 됐습니다. 10개 매장의 2019년도 매출이. 근데 2020년도는 매출이 이 10개 매장의 매출이 50억.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자연 감소했죠. 이제 이 영향은 100%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 10개 매장의 매출이 33억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19년도 대비 가맹점 매출은 전체 52% 정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맹점 전체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맹점이 이제 분담하고 있는 운영 분담금 역시 3억 6,700에서 2억 3,800 그리고 1억 5,200까지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한 50% 넘게 어쨌든 분담금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20년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서 전체 가맹점이 얼만큼 매출이 떨어지고 얼만큼 힘들었는지를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2021년도는 2020년도 대비 이제 뭐 백신이 풀리고 나름대로 좀 기대나 희망 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2020년대보다 2021년도가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2021년도에 예측 못한 어떤 매출 감소분에 따른 어떤 적자가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약하면 가맹점 매출 감소는 가맹점은 2019년 대비 52%, 20년 대비는 49.5%. 그에 따른 본부 매출은 19년 대비 21년도 매출이 36.5%가 발생했고요. 줄었고요. 20년 대비로 보면 16.5%. 본부 이익은 19년 대비로는 59%, 20년 대비는 36%가 감소했습니다. 좀 다른 지표인데 만약에 이제 운영 분담금 기준을 매출 기준이 아니라 매입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유지해 왔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자 이 제안은 아니고요. 본부가 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본부의 이익이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20년도 2월 달에 저희가 매입 기준에서 매출 기준으로 운영 부담 기준을 바꿨습니다. 바꿈으로 인해서 매출 기준으로 산정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납부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만약 매입 기준이었다면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도 본부는 작지만 어떤 이익 감소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획 대비 신규 가맹점 개설 및 이익이 감소했다. 이건 뭐 기본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신규 개설과 목표를 두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리네 M 플러스 3개점, 큐브체인 6개점, 그러니까 4개점, 22개점 한다고 했지만 3개점, 6개점 정도가 큐브체인이 달성을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아니라 작년 3.8억 정도의 추가 매출과 연 4,4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목표 역시 계획 대비 결과가 좀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판매 관리비가 증가한 요인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본부 판관비 규모는 6억 3천 정도였습니다. 그거를 5억 700 정도까지 줄여보자라는 흑자 예산안을 짰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9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제 9천 정도가 늘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난 인원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기본 예산안을 짤 때 정확하게 반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그 원팩 생산 가공장을 구축하고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거기서 예측 못했던 추가 생산 인력의 어떤 증가분, 그러니까 여기 생산 인력, 여기 보험료였던 생산 인력의 보험료, 그다음 생산 인력과 관련되어 있는 소모품이나 설비 어떤 증가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큰 틀에서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대표인데 원래 작년에 제가 급여를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7월달에 너무 힘들어서 7월부터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급여 집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7월부터 집행된 사업 대표 급여분과 이제 보험 증가분이 이제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이제 전체 이 5억 700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발생한 퇴직금이 이 안에 어쨌든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작년도 이제 저희가 큐브체인하고 가맹점 개설을 위해서 홍보함으로 인해서 증가했던 광고 선전비, 외식경영 광고비와 인쇄저작물글, 박람회 참가비, 큐브 지원비 이런 어떤 추가 홍보 마케팅, 광고 선전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광고 선전비는 저희가 어쨌든 추가적으로 3개점, 큐브체인 6개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어떤 지출분 이상의 결과는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자료를 참고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추진했던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계획은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계획은 충분히 이제 자료를 통해서 참고하시고 문제점이나 이제 결과 대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리네 시스템 개선 사업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보면 첫 번째는 보리네 생산 전 매장에 육부 시스템을 좀 전환하자. 물론
희망 점포에 한해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작년에 희망한 점포는 새 점포고요. 새 점포를 중심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뭐 작년 계획을 잡을 때 전환을 하게 되면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되고 단점은 뭐고 개선사항은 뭐고 보완사항은 뭐다 이렇게 계획성상에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비용이 어떻게 들고 뭐 전환했을 때는 이런 어떤 손익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로 좀 보면 좀 분석을 해볼 필요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세 개점이 이제 전환을 했는데 세 개점이 전환을 했는데 이 세 개점의 매출만 일단 약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의 어떤 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상호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A, B, C 세 개점에 근데 A점은 2019년도 월 평균 매출이 4,500. 그리고 전환하기 전 코로나 때의 매출은 3,600. 그리고 전환한 이후의 매출은 2,800입니다. A 매장은 전환 이후의 매출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B 매장은 월 평균 매출이 2019년 월 평균 4,600 정도. 그러니까 2019년도 코로나 이전 4,600 정도. 전환 전 매출,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매출이 4,900. 그리고 전환 후에 평균 매출이 4,600. 이거는 여기도 뭐 매출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매장은 2019년도 평균 매출이 4,900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환 이전 코로나 매출은 4,700. 그 다음에 전환 후에 월 평균 2,100. 뭐 여기도 매출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개 매장의 이제 매출 분석이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 이 A, B, C는 본인의 생고객간 3개점. 지금 A, B, C는 아마 이제 신천점, 그 다음에 창원점, 은평구청점 이 3점을 이제 A, B, C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저걸 했는데요. 이 3개 매장의 매출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 3개 매장이 어쨌든 M+로 전환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을 거고 나쁜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단점이 무엇일지 이 부분은 이제 좀 진지하게 좀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매출적인 부분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이제 CJ 물류로 바꾸자 그래서 작년에 바꿨고요. 바꾼다고 했을 때 계획 대비 연 한 1억 1천에서 6,100 한 요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환 시의 장점, 단점 이렇게 좀 쭉 설명을 드렸고요. 문제점 및 대안을 보면 문제점은 작년에 혹서기 때 선도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직배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지방 배송이나 한 2개월 동안 직배송 운영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혹서기 때의 선도 관리가 가장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이제 완전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반품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백 해수라든가 또는 CJ로 태우기 어려운 어떤 비효율적인 품목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급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안적으로 보면 2022년도 혹서기 때는 할 수 있는 보냉 포장재를 저희가 일단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보냉 포장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품 문제는 본목 차원에서 반품 발생 요인을 완전 최대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 방향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품 이걸 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물론 이제 원팩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부분육을 받고 있는 보리내 생고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본부가 처리되었던 바쁜 방식에 비해서 CJ는 많이 불편할 거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월 1회 또는 최소한 분기에 1회 정도는 그러니까 CJ 배송과 상관없이 본부가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배송, 이건 직배송이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스팩 해수라든가 또는 CJ로 태우기 어려운 그런 어떤 어려운 품목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정기 배송을 하는 것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2차 저희 원팩 생산 가공장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문제인데요. 작년 2월 달에 다 구축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저희 맞는 어떤 상품 개발도 가능해졌고 제품별 품질 개선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원팩 시스템, 이 큐브 시스템은 어쨌든 향후 5년 내에 보리내 엠플러스 또는 보리내 생고기관한테 주요한 브랜드 경쟁력이 될 거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대안은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는 현재 월 생산하는 평균 수량 대비 BEP 수량보다 되게 작다. 그래서 생산 비용이 좀 과다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예산 기준으로 보면 8,600만 원 정도 가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현재 보리내 생고기관 전 매장이 만약에 원팩 시스템을 다 바꾸면 가장 하기 쉬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단순히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전환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조합원들이 이익이 되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전장에서 잠깐 비교해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M+로 전환하는 것이 무조건 매출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은 절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매장별로 적극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이익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명천이나 달동구처럼 소고기만이라도 부분육이 아니라 이렇게 원팩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육류 손도 관리나 로스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육류에 대한 어떤 관리의 용이성, 로스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좀 편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그 보리내 생고기 전 매장에서 그러니까 이 원팩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보리내 생고기가 아니더라도 보리내 M+ 신규점 또는 코너 체인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제 가공비가 지나치게 지금 현재 물가 대비 적게 잡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맞춰 현실성 있게 일정 부분 인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보리내 M+ 또는 큐브 체인점, 가맹점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목표는 전장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이렇게 좀 이렇게 쭉 잡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전장에 얘기했듯이 이런 결과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홍보 마케팅을 이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뒷장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못했던
먼저 이 홍보 마케팅을 기획했던 가장 큰 배경은 백신 접종이 작년 2월부터 시작이 돼서 7월 정도 되면 한 70% 이상 정도 접종이 가능하다. 아니 50% 최소한 50% 이상은 가능하다라는 예측하에서 50% 이상만 돼도 전체적으로 경기 진작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한 어떤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서 거기에 맞춰서 홍보 마케팅을 한번 집중해보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 못했던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수립된 계획안이 아니고 정부 지원 사업을 전제로 진행을 했는데 정부 지원 사업을 저희가 이 홍보 마케팅하고 장비 지원 두 가지를 신청을 했는데 장비 지원은 저희가 대상자가 됐고요. 홍보 마케팅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본부 차원에서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작년 7월부터 일정 부분 백신 접종률도 그 정도 됐고 소비 진작도 됐는데 그런데 오히려 확진자 규모는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방역 규제는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가면서 일정 부분 방역 규제가 풀렸을 때 약간 경기가 살아나다가도 다시 방역 규제가 강화되면 매출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홍보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1년도에 저희가 계획했던 이 홍보 마케팅은 모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체 21년도 사업 계획 대비 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